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폐쇄 조치된 화순 쌍봉교차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율과 우울감 경험률 등 지역민의 건강 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선사인 청해진 해운 대표의 재판도 광주에서 열렸는데 이들도 남의 탓만 되풀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수의를 입은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데 이어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증개축과 엉터리 화물 고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 운항을 강행한 게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한식 대표 등은 세월호가 보건성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괄 사표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며 그래놓고도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증개축 등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이것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고 많은 희생자가 났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은 이번 참사의 원인이 회사 측에 있다며 청해진 해운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 측은 반대로 선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했던 선원들은 이 지금 현재 침몰된 원인이 선박 회사가 전적으로 있거나 오히려 더 많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책임을 전가했고요. 오히려 이번에 지금 해운사 임직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전부 다 지금 운항상의 과실 문제지. 향후 다른 재판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은 국도 29호선 화순 쌍봉교차로가 폐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새로 입체 교차로를 만들겠다는 건데 광주 MBC 취재 결과 이 구간은 원래 입체 교차로가 만들어졌어야 할 곳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순 쌍봉교차로에서는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결국 이곳에 입체 교차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교차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운전자들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많이 더죠. 이렇게 쫙 갔다 오는데 힘들죠. 쉬는 시간이 없어져 보니까요. 사망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는 국도 29호선의 6개 교차로 가운데 쌍봉 교차로만 평면 교차로로 건설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속도를 내서 달리던 운전자들이 쌍봉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 보니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설계 당시만 하더라도 입체 교차로가 들어서기로 돼 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이 도로 설계 당시에는 입체 교차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입체 교차로 이렇게 평면 교차로 설계가 된 도로예요. 주민들은 당시 일부 주민들만 반발했을 뿐이라며 평면 교차로 건설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몇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나요? 많이는 않고 주민들 대개 몇 명 정도 있겠죠. 하지만 도로를 만든 익산청은 평면 교차로 건설 이유는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청은 이제 와서 60억 원이 들어가는 입체 교차로를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반영이 안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추가로 반영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였죠. 시간이 걸리고. 처음 계획대로만 공사를 했다면 인명피해 없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운전자들의 불편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처음 단추를 잘못 채웠는지 입체 교차로에서 평면 교차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절감됐을 공사비는 어디로 샌 것인지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는 23일에 광주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임금 인상률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23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중형버스 650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광주의 교통체계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는 민선 6기에 도시철도와 버스, 자전거 등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용차 편의가 아닌 대중편의적으로 교통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시 담당 부서에 돈을 적게 들이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에 국제 공용 조난 주파수 VHF 16번을 사용하지 않아 초기 상황 전파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서 어선들도 VHF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현황이 화면을 통해 한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동해와 남해에 빼곡한 어선이 서해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VHF, 초단파 무선통신 장비가 설치된 어선이 서해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인근 선박들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아직 서해안은 작업이 되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따라 대형 여객선과 화물선에 적용되던 VHF 무선 장비 설치가 5톤 이상 어선까지 전면 확대된 상태. 해양수산부는 VHF에 GPS 장비를 연결해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시간 어선 위치 확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형 어선은 많고 어민 참여는 부족합니다. 100만 원에 이르는 VHF 장비값에 어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데다 조업이 잘 되는 위치가 노출될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거의 끊어요. 보면은 왜 끊는 거죠?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시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인트도 유탈이 포인트 것이도 많이 것이 알아버리고. 장비를 모두 설치한다 해도 어선과 전파를 주고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수신소가 주택가 사이에 있어 안테나를 높게 설치하지 못하는 데다 200m 높이 산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어 전파 장애가 잦습니다. 전파 특성상 이 전파 유달산에 가로막혀서 전파가 이렇게 멀리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파 환경이 좋은 곳으로 제 통신국이 아마 이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난 어선 사고는 3,300여 건. 정부는 연말까지 어선 위치 확인 체계를 도입해 88%에 이르는 사고율을 3년 안에 30%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 인식 전환과 시설 보강 등 해결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비만율과 우울감 경험률 등 지역민의 건강 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호남 제주 지역 건강 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경험을 묻는 우울감 경험률이 광주가 14위, 전남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비만율은 광주, 전남 모두 23%대로 광주가 10위, 전남이 13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낮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음주율과 흡연율에서도 대부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권 밖에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담양 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군수 후보 2명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담양 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유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선거 때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사권과 선거비용 보전 등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했고 또 이 내용을 녹취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후보는 중도에 사퇴했고 나머지 후보는 끝까지 완주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지역의 희망인물 51명을 선정했습니다. 젊은 창업자에서부터 70대 자선 활동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희망 전도사들이 선정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나주 문평에 있는 대규모 한우 농장. 한우 320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의 경영인은
올해 26살의 대학생 노태근 씨입니다. 축산 관련 자재업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전문대 축산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한우 사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는 한미 FTA와 구제역의 여파로 국내 축산업이 흔들리던 때였지만 노 씨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저한 품질 관리로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직접 한우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호남대 경영학과에 다시 진학해 사업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급육 생산을 하는 게 제 꿈이고, 그리고 그 고급육 생산한 걸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축산인 노태근 씨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희망을 일구는 51명의 지역민들이 광주 MBC 희망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세계적인 운동선수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예술인, 대인시장 촌원식당 할머니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과학자들이 지역민들의 추천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희망 전도사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역할로 자극과 또 희망의 어떤 본보기로 롤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광주 MBC는 희망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강연 등을 마련해서 광주 전남의 꿈을 지역민들과 함께 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순천 곡성선거구에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순천 곡성 지역의 정치 지형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순천 곡성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청렴성과 도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며 순천 곡성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음주율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흡연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가 22.5%, 전남이 22.2%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광주는 1%포인트 증가했고 전남은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도 높아져 광주는 2008년 16%에서 지난해 16.8%, 전남은 15.6%에서 16.9%로 증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권 과장은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고민 끝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대 출신으로 지난 2005년 임관한 권 과장은 지난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지만 1, 2심 법원은 김용판 청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이 예상되면서 한낮에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보성과 진도 등 남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최고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21도, 영광 20도, 광주와 화순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광주 27도, 담양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광주와 나주 등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고요. 광주 전남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무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